이 왼쪽에 있는 게 1월에 했던 클리닉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게 2월 클리닉 결과거든? 근데 보면은 예비 고의만 올랐죠, 성적이. 0.1점. 83점에서 83.1이 됐잖아. 다른 학년은 보면 다 평균이 떨어졌거든? 예비 고일도 91이었는데 83점으로 떨어지고, 예비 고3은 말할 것도 없죠. 떨어질 것도 없었는데 4점이나 떨어졌네, 거의. 근데 너네가 얼마 안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평균으로는. 근데 중간값이 올랐거든? 중간값이라고 혹시 배웠어? 통계 시간에? 오, 그래? 그럼 설명 안 해도 되겠네. 85점이었는데 88점이라는 거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잖아. 실제로도 여기 보면은 원래 3명이랑 5명이었는데 1등급으로 2명이 더 진입하게 되고, 특강의 효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강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돼 있거든. 이 예비 고3 중에서도 이 한 명 있는 2등급이 특강을 들었던 학생이거든. 그래서 저는 특강의 효과를 조금 보고 싶네요. 잘했어, 개인적으로.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이랑 2등급에 다 포진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1등급이 한 명밖에 없어. 2등급으로 많이 미끄러지고 심지어는 4등급도 있잖아. 얘네는 사실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실제로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본 애들이거든? 나랑 공부한 지도 한 6주?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3월이랑 6월로 넘어갔을 때 2학년은 경험 플러스 이제 스킬이 더해져서 안정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약간 아직 그 기반이 허술하다기보다 경험이 없는 거죠. 시간이 조금 많이 더 필요한 친구들인 것 같고, 고3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말이 4등급이지 밑에 5등급도 막 있고 막 그러거든. 걱정이 되지만 고3은 내가 알아서 끌어가야 될 그거고. 너네 1등급이 7명인가? 임명료가? 12명이야 너네도? 니네 그럼 학인여고랑 인원이 똑같네? 학인여고도 그래? 맞아? 그러면 학인여고랑 비슷하구나. 학인여고가 12명에서 13명이라고 했거든? 근데 너네 11명에서 12명이면? 우리 할 수 있겠죠? 임명여고 한 3명 정도는 그 1등급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오늘 이거 하면서 학인여고 1등급 몇 명이냐 했더니 12명에서 13명이래. 근데 이제 학인여고가 유나 빼고 10명이거든? 그래서 그럼 완벽하잖아. 심지어 두세 자리 남는 거니까 우리 다 거기 들어가면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임명여고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임명여고 좀 빡세죠. 그래도 너네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 공부를 하면은 그 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한 90% 나오는 느낌? 처음에 생지면은 모르겠어. 실력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학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따라오는 느낌이 강해. 임명여고는. 학인여고랑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그거 프린트 줬을 때 꽤 많이 틀렸어 애들. 근데 너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풀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복습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 걸로 만드는, 혼자서 공부했을 때. 그게 조금 장기화되면 실력이 될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는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걸 해가지고 임명여고도 뭐 걱정은 하지 않지만 좀 학생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명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게요. 좀 믿고 있습니다. 늘 것이라고. 그래도 최소 한 6명 정도는 구성이 돼야지 고3 때까지 쭉 가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 뭔 말인지 되죠? 3명은 너무 적다. 너네 탓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 있으면은 조금 충원 좀 부탁드릴게요. 재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개인톡으로 PDF 보내줄 테니까 그거 프린트해서 혹은 그거 화면에 띄어서 그 프린트를 본 다음에 이 영상 수업을 봐야지 이해가 될 거다. 우리 한번 2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석을 전체적으로 하진 않고 부분 하면서 같이 답을 맞춰보면은 1번 문제 3번 형광펜이 의미하는 것을 쓰시온데 3번이 디스 솔루션이잖아. 이러한 해결책. 앞문장부터 볼까? 그는 여기서 희는 누구냐? 세인트잖아. 그 성인이
고양이를 묶기 시작했죠. 기둥에. 그 메디테이션, 명상 기간 동안에 이 해결책이 빠르게 발전을 해서 리추얼, 의식, 의례가 되었답니다. 즉 고양이를 묶는 거죠. 기둥에 먼저. 그 다음에 그 엔드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해결책은 고양이를 기둥에 묶는 것이죠. 명상 기간 동안에. 그렇게 쓰면 답이 되고 2번 문제 1번 형광펜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시오인데 1번 형광펜 찐 부분 보면 봐봐 쓰여진 규칙이라는 것은 변화에 저항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원스가 지칭하는 건 물수잖아. 규칙은 더 스터본 완고하단데 그러면 얘들아 쓰여진 규칙이라는 건 변해 안 변해? 변하는 성향이 있냐 안 변하려는 성향이 있냐 얼도 부사절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변화에 저항하고 있대 지금 인명여고가. 그럼 변화하려고 하는 거야? 변화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쓰여진 규칙이라는 거는 변화에 저항한데 그러면 변하려고 하는 거야? 안 변하려고 하는 거야? 안 변하려고 하거든? 쓰여진 규칙이 안 변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건 더 안 변한다는 거야. 포인트는 그거야. 쓰여진 규칙은 안 변하거든, 잘. 근데 보이지 않는 규칙은 더 안 변한다. 이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변하는데 보이지 않는 규칙이 더 안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저항한다는 거랑 고집이 세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캐치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2번 형광펜이 지칭하는 것을 쓰시온데 They are the silent killer 하면 그것들은 조용한 혹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뜻인데 앞문장에 있는 invisible ones죠. 즉 보이지 않는 규칙은 조용한 살인자다. 그 말인 즉슨 얘 답이 선택지 1번이잖아. 즉 조용한 살인자를 하면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거잖아. 우리의 행동을 가번 통제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사일런트 킬러스라는 것은 인비저블 원스인 거잖아. 되냐? 그러니까 인비저블이랑 사일런트랑 히든이 같은 맥락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즉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는데 조용하다는 거는 들리지 않아서 인지하기 힘든 거 얘기하잖아. 보이지 않는 거는 시각적으로 역시나 인지하기 힘든 거지. 히든도 숨겨져 있는 거니까는 인지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인비저블, 사일런트, 히든이 세 개가 같은 맥락으로 쓰인 형용사라는 걸 캐치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되냐? 그쵸?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23번에 이거 꽤 많이 틀렸거든? 이 1번 문제? 3번 형광펜 더즈가 의미하는 말을 살려 영어 문장을 쓰시오 하니까 대부분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creativity has no outcome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문맥에 맞게 쓰려면은 결과를 그쵸?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지문을 보려면 일단 3번 문제부터 볼까? 글쓴이가 생각하는 creativity와 imagination의 차이는 뭐냐? 공식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creativity는 imagination 플러스 뭐야? creativity는 imagination 플러스 뭐라고 보면 돼? 행동. 그쵸? 그 의미를 살려서 썼으면 다 맞다고 했어. 이매지네이션 혼자서 생각하는 거지만 크리에이티비티는 행동까지 실제로 현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면 다 맞겠고 그래서 2번 그 1번 형광펜 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창의적이라는 건 결국 무언가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다. 즉 행동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번 형광펜 친 문장 그 밑줄부터 보면 사적인 상상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도 갖고 오지 않거든. 실제 세계에서 전혀. 근데 창의력이라는 것은 뒤에 has
outcomes. 결과를 갖는 거죠. 실제 세상에서. 되냐? 그래서 그렇게 쓰면 맞다고 했다. Creativity has outcomes in the world. 이렇게. 되냐? 이건 이 사람의 관점이야. 이게 무슨 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미지네이션의 차이를 이 사람이 관해서 글을 쓴 거죠. 그 다음 29번도 잘해가지고 뭐 빨간색 세모가루를 주어를 살려 부사절로 바꾸는 건데 이 지문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특강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지문이거든? 같이 첫 번째 줄부터 해석을 쭉 하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일단 while working이잖아. 얘 어떻게 부사절로 바꾸면 되냐? while 주어를 뭐로 쓰면 돼? BF Skinner 혹은 he라고 쓰는 게 사실 더 정확할 것 같아. 그가 working은 뭘로 바꾸면 돼? worked 혹은 이게 while이 뭐로 해석되니 여기에서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회로 해석돼서 얘를 아예 그걸 살려서 while he was working 이렇게 바꾼 친구도 있더라고. 진행이라는 걸 살려가지고 첫 번째 줄부터 보면 그가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되게 자주 출제되는 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 수행을 했답니다. 1년의 실험을. 근데 무엇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발명품을 사용했거든. 나중에는 알려지게 되는 발명품이죠. 스키너 박스로. 근데 그 어떤 G가 위치가 되어 있었거든. 이러한 박스 중에 하나에. 여기서 이러한 박스는 스키너 박스겠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장착이 된 막대기죠. 안쪽에. 그러니까 상자 안에 막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every time부터 세모가로죠. 그 G가 이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그것은 was presented 받은 거죠. 음식을. 여기에서 이 시지칭하는 건 the rat이고 그 G 있잖아. 어떤 G냐면 막대기를 누른 rate죠. 그 비율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recorded 기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얼마나 눌렀는지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처음에 G는 바를 왜 눌렸냐? 막대기를 우연히 혹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receive랑 병렬인 건 뭐야? press죠. 일부 음식을 받았대요.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여튼 음식은 받았네. 오버타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G가 배웠죠. 알게 된 거야. 음식이 appeared 나타난다는 것을 whenever부터 pressed까지 세모가로죠. 그 막대기가 눌릴 때마다 음식이 나타난다는 걸 배웠고 그래서 began이랑 병렬되는 건 learned 누르기 시작했죠. 그것을 뭐를 누르기 시작했냐? 이 시칭하는 건 the verb 의도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to be fed 먹이를 그쵸 받아 먹기 위해서죠. feed는 먹이를 주는 거니까. comparing 얘 부사절로 바꾸면 as나 when 그 다음에 주어는 그쵸 첫 번째 줄에서 나온 본문에 a research fellow라고 쓴 사람도 있고 그냥 이 a research fellow가 결국에는 he잖아. BF 스키너. 그냥 he라고 쓰면 될 것 같아. when 혹은 as he compared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도우주가 지칭하는 거를 찾기를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했는데 compare이 동사가 compare A with B로 쓰이거든? 그 도우주 위에 with 보여? 그러니까 그 A에 해당하는 게 results잖아. 그럼 B에 해당하는 것도 뭘로 보는 게 조금 타당하겠냐? 그쵸? 그러니까 그 도우주가 지칭하는 건 result from let까지로 보면 조금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result from let 이렇게 그 뒤로부터의 결과 이 부분이 부사절이 이해하기도 어렵거든? 한번 잘 봐봐. 비교하면서 결과를 비교했거든? 근데 그 G로부터의 결과야. 근데 어떠한 G야? 받은 G죠. 긍정적인 강화를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쥐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한 거야. 근데 뭐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야? 대열은 누구겠냐? 레츠. 그 쥐들의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쥐로부터의 결과를 뭐와 비교했어? 결과와. 근데 어떠한 결과야? That were not given. 더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겠죠?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지 못한 쥐들의 결과와 비교를 했거든? 혹은 were presented. 받은 결과죠. 음식을. 받긴 받았는데 이번엔 어떠한 비율로 받았냐? 다른 비율로.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3개인 거야. 그 컴페어링 오른쪽에 있는 그 결과는 바를 누를 때마다 음식을 받은 결과. 두 번째는 those that were not. 바를 눌러도 음식을 못 받은 결과. 5월 뒤쪽으로 세 번째가 음식을 받긴 받는데 다른 비율. 그러니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거 3개를 비교해 봤더니 명확해졌답니다. 음식이 그 결과로 나타날 때 있잖아. 쥐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때 이것이 eats the rat, 그 같은 줄에 있는 그 쥐의 미래 행동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분명해졌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그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음식을 받았던 쥐는 더 막대기를 빈번하게 눌렀을 경향이 있겠죠. 눌러도 안 나오면은 막대기에 관심이 없어지던지. 미래 행동이라는 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 스키너 박스가 고3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스키너라는 사람이 동물로 되게 실험을 많이 했는데 스키너 박스에 비둘기를 넣어놨어. 근데 그 고3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 우리가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오거든? 왜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까. 우리가 기우제 지내고 제사 지내고 막 기도하고, 혹은 너네도 이런 거 하지. 뭐 나는 시험 보기 직전에 머리 안 감아. 뭐 이런 거 있죠. 뭐 지식이 뭐 씻겨 내려간다는 둥, 무슨 미역국을 뭐 미끄러지니까 안 먹는다는 거, 뭐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우리의 그 미신 같은 거 있잖아. 이러한 걸 동물도 한다는 거야. 이 사람 스키너가 어떻게 그걸 증명했냐면, 쥐가 처음엔 우연히 혹은 호기심 때문에 바를 눌렀잖아. 비둘기를 이렇게 박스 안에, 스키너 박스에 또 똑같이 넣었어. 근데 비둘기가 우연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다가 막대기를 실수로 누른 거야. 그랬더니 음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비둘기가 세 바퀴를 돌고 막대기를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는 믿음이 강해지니까 항상 의식처럼 세 바퀴를 돌고 막대기를 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내가 세 바퀴를 도는 이 행위가 막대기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게 하는구나라고 믿으니까는, 동물도 그런 의식이잖아. 의뢰.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뭐를 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비둘기도 한다는 걸 스키너가 그걸 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스키너 박스가 그때도 나온 적이 있거든? 혹시 몰라. 니네 고3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또 나올지도. 그러니까 스키너라는 이 뭐라고 해야 돼? 동물행동 심리학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의 이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이 부분, 이 2번 형광펜 친 부분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거든? 그쵸? 가정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if절을 생각하잖아. 근데 걔는 결국 부사절이잖아? 부사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결국에 가정법인 거를 가장 알 수 있는 큰 힌트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다. 되냐? 그러면 얘 해석 어떻게 할까? 쓸 텐데, 그쵸? 밀어붙이는 게 결정을, 또는 요청하는 게 투표를, 조금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압박이라는, 쉬웠을 테지만 공동 CEO로서 밥은 도운 거죠. 팀을 같이 일하도록, 그리고 살펴보도록 모든 이슈를. 지금 work랑 이그제민이 꼬부랑으로 병렬되는 거 알죠? 목적격 보호로서. 그것만 잘
살려서 해석했으면 다 맞다고 했어. 쉬웠을 텐데. 쉬웠을 테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만 잘 살려서 해석했으면 다 맞다고 했고, 그 다음에 34번. 이거 잘했더라. 내가 왜 선택지를 해석하라고 했는지 알겠어, 이번에서? 얘를 전부 다 동사를 뭘로 해석해야 되냐? 명령문으로 해석하면 돼. 근데 명령문으로 간혹 해석 안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너네는 다 잘했더라고. 근데 선택지 5번을 답변을 분석해라. 이 from부터 perspectives가 answers를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다양한 관점에서의 답변을 분석해라. 이 정도로 살려서 해석했으면 뭐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하면 되냐? 1번 영어 벤치 부분. 분사 부분이 몇 개이긴? 3개야, 3개. his부터 viewer까지 세모가로야. 그 다음에 뒤쪽은 분사 보면 standing이랑 looking 보일 테고. 그러니까 첫 번째 his 100으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얘 주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his는 누구냐? 몽크잖아, 몽크. 수도승. 그쵸? 내면의 깨달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몽크라고 하거든? 첫 번째 줄에 프로페서리 교수잖아. 그러니까 텀이 학기가 되는 거야, 학기가. 문맥상. 학기 초에 우리 미술 교수님이 영사 띄워줬거든, 이미지를. 수도승의 이미지를 영사했는데 띄워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색 형광펜은 전부 다 그 뭉크를 부연 설명해주는 거죠. 그의 등이 to the viewer, 보는 사람 쪽을 향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사람은 이 글쓴이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뷰어다? 뭉크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의 등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어디에 서 있어? 바닷가에 서 있고, looking for은 for 뒤에는 보통 목적이 나오잖아. 찾는 거죠. look at은 look at은 어떠한 점을 지칭하고, 근데 look of잖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파란 바다와 그 엄청 탁 트인 넓은 하늘을. 만약에 his 100 그 부분 분사 구문만 부사절로 바꾼다고 하면 왼쪽에 연결어를 and로 뭐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and나 as로. 그럼 his 100 그 다음에 동사가 뭐로 오면 될까? and as his 100 동사. 동사를 일부러 넣을 필요가 없지. 오, 이것도 문제로 될걸. 아니야. toward는 이미 to야, to. to가 toward 얘기한 거지, 그 전체가. 아니야. 아니, 동사가 생략되면은 뭐밖에 없어. 비동사겠지. as, his 100 is to the viewer. 그의 등이 보는 사람을 to, 향하고 있다. is. 되냐? 이 형태인 거다. 뭔 말인지 되니? 비동사니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는 없어도 될 것 같고 is는 being으로 생략돼서 지금 이 형태가 된 거다. 뭔 말인지 되죠? 되니? 그 다음에 오른쪽. 얘는 너무 명백하게 뭐를 나타내냐? 2번 형광펜이. 과거 완료죠. 그럼 해석. 사서가 해석. 해결책을 발명하지 못했을 텐데, 만들어내지 못했을 텐데, 그녀가 did가 받는 동사는 invented, 만들어냈던. 그녀가 만들어냈던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텐데, 만약에 그녀가 오직 집중했다면,
그쵸? 두 남자의 언급된 입장에만 창문을 열거나 닫기를 원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못했을 텐데 집중했다면. 대신에 그녀는 그들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조금 살펴보았답니다. 신선한 공기와 외풍이 없는. 그럼 여기에서 인스테드는 뭘까? 두 남자의 언급된 입장만 집중했다면 이 되겠죠. 두 남자의 언급된 입장만 집중했다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문맥상 굿 프로그레스와 그레이트 프로그레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거는 지문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부터 첫 번째 줄 보면은 이게 랜섬 올즈라는 사람이 올즈 모바일의 창립자거든. 아버지인데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의 큰 다운표잖아. 말이 없는 마차? 말이 없는 마차를 충분히 빨리 만들어낼 수가 없었답니다. 여기에서 말이 없는 마차가 뭔지 알겠어? 자동차. 근데 왜 말이 없는 마차라고 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프가 없이 연필만 썼었거든 계속. 근데 뜬금없이 선생님이 샤프를 발명한 거야. 근데 니네 샤프 알아? 모르지? 근데 내가 뜬금없이 너한테 샤프 발명품이야 하면 어떨 것 같아? 샤프가 뭔데 젠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쓸 수 있는 연필. 이렇게 똑같아. 이때도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이 마차만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걸 싫어하잖아.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 사실. 근데 100% 새로운 건 싫어해. 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약간 변형된 걸 좋아해.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 마케팅 배울 때 그래서 나와 그게. 그래서 랜섬 올즈, 그래서 이렇게 불렀던 거다. 자동차를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없었답니다. 1901년에 그는 좀 아이디어가 있었죠.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조 과정을. 한 대의 차를 만드는 대신에 한 번에 그는 조립 라인을 만들어냈답니다. 원래는 차를 만들 때 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한 차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너는 나사만 줘요. 너는 페인트 칠만 해. 이런 식으로 좀 조립 라인을 만들어낸 거죠. 분업을 통해서. 근데 그 생산에서의 가속화라는 게 지금 짧은 게 긴 게 대쉬잖아. 짧은 건 하이픈이고 unheard of 사이에 있는 거. 하이픈은 단어를 연결해줘서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대쉬는 부연 설명이고. 생산의 가속화라는 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답니다. From A to B, 얜 변화죠. 원래는 425개의 자동차의 생산량이었거든, 1901년에는. 근데 인상적인 2500개의 차가 된 거죠. 그 이듬해에는. 따라오는 해니까는 1902년이겠죠. 1년 사이에 생산량이 5배가 넘게 향상을 했네. 되냐? 그러니까 그 전례 없는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다. 대시 오른쪽은 from A to B로. 뭔 말인지 하니? 그는 사실은 개선을 좀 할 수 있었대요. 올즈의 그 똑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그 조립 라인에. 결과적으로 포드의 생산이라는 게 천장을 뚫었죠. 최고조에 달했답니다. 하루하고도 해프니까는 절반, 즉 1.5일이 걸리는 대신에 모델 T를 생산하는데 과거에는 그랬거든? 그는 이제는 그것들을 뱉어낼 수 있는 거죠. 대미 스위치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모델 T겠죠? At a rate of 속도로. 근데 어떠한 속도야? 90분마다 차 한 대의 속도로. 되냐?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 하루하고 절반 1.5일. 근데 지금은 어때? 90분마다 한 대. 엄청나죠? 이야기의 교훈은 좋은 선구자는 위대한 선구자의 좋은 진보는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진보는 속도잖아. 좋은 진보는 결국에 어셈블리 라인을 도입한 거고, 그것보다 더 속도를 높인 위대한 진보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렇게 하면은 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굿 프로그레스는 어셈블리 라인을 도입한 거고 그레이트 프로그레스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 T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 포드사 알죠? 포드 자동차 알죠? 포드 자동차의 모델 중에 자동차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